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1차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1차 부등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예시를 보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함께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가격과 계수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면요. 집에 디저트 사가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다 먹으려면 총 8개면 되겠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10,000원을 쥐고 있네요. 그러고 보시면 맛있는 디저트 해서 마카롱 1,600원가요? 쿠키 800원에 팔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10,000원으로 마카롱과 쿠키를 합해서 8개를 사려면 마카롱은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모른다는 듯이 글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요.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놓고 주어진 우리가 문장에서요.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파악을 해서 부등식을 세워야 합니다. 한번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미지수를 정하는 일이에요. 만약 내가 마카롱을 x개를 산다 라고 하면은 우리 가족이 먹으려면 8개면 되겠지 라고 했으니까 쿠키는요. 8에서 x개를 뺀 8-x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등식을 세우는데요. 아까 마카롱 한 개 가격이 1,600원이었고요. 쿠키는 한 개 가격이 8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600원을 x개만큼 사니까 마카롱은요. 1,600x1 어치를 사는 거고요. 쿠키는 800 곱하기 8-x1 어치를 사는 거죠. 그래서 마카롱의 가격과요. 쿠키의 가격을 모두 합해서 돈이 10,000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10,000원 이하다 라고 세우시면 됩니다. 10,000원까지는 낼 수 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600x 더하기 800 곱하기 8-x를 했을 때 10,000원 이하다 라는 부등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을 풀어주는 과정인데요. 이 부등식 풀 때요. 앞에서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 전부 다 이용을 하시면 돼요. 1,600x에다가요. 800 곱하기 8을 해서 6,400이 나왔고요. 800 곱하기 마이너스 x를 해서 마이너스 800x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차항 부분은 좌변에서 식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좌변에 있는 상수항은요.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계산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식을 정리를 하면 800x가 3,60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1차항의 개수인 800으로 양변을 나눠주는데요. 양수로 나눠주는 거니까 부등호는 바뀌지가 않고요. x가 4.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x라는 것은요. 마카롱이었죠. 마카롱은 개수기 때문에 자연수가 답이 되어야 하고요. 따라서 마카롱은 최대 4개까지만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기인데요. 내가 세웠던 부등식에서요. 여기에 x는 4를 대입을 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5를 대입을 하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뜻에 맞기 때문에 답은 4다라는 것까지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지 함께 예시를 통해 볼게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같은 길을 내려올 때는 시속 3km로 걸어서 전체 걸리는 시간을 5시간 이내로 하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최대 몇 킬로미터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지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여기서도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놓고요. 주어진 문장에서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죠. 5시간 이내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을 세워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미지수를 정해 볼게요. 최대 몇 킬로 지점까지 올라갔다 내려온다 라고 했으니까 x 킬로미터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라고 미지수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을 세워주셔야 하는데요. 문제에서 올라갈 때가 우리가 시속 2km였죠. 올라갈 때예요. 그리고 같은 길을 내려올 때는 시속 3km였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x 킬로미터 지점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거기 때문에 거리가 x 킬로미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거리와 속력과 시간 간의 관계요. 거, 속, 시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래서 속력이 올라갈 때가 2km니까요. 속력분의 거리를 하면 시간은 올라갈 때는 2분의 x가 되겠죠. 거리가 xkm니까요. 그리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생각을 하면 내려올 때 속력이 3km여서 같은 거리를 내려오니까 3분의 x 시간이 될 겁니다. 문제에서 전체 걸린 시간을 5시간 이내로 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합했을 때 5시간 이내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시간에 대한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부등식을 풀 건데요. 개수가 분수죠. 그래서 양변에 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3x 더하기 2x가 되고요. 우변은요, 30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요, 5x는 3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됐어요. 1차항의 개수인 5로 나눠주면요,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최대 6km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6km 지점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전체 걸리는 시간이 5시간 이내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6을요, x자리에다 다시 넣으면요, 2분의 6 더하기 3분의 6 하니까 계산하면 5가 되죠. 그래서 5시간이 되므로 문제의 뜻에 맞는다 라고 해서 해를 6km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요. 1차 부등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요. 우선 미지수를 정해야 되죠. 문제의 뜻을 잘 읽고 파악한 다음에요.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로 세우고요. 문제의 뜻에 맞는 1차 부등식을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을 풀어준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수나 사람 수, 횟수 같은 것을 미지수로 놓았을 때는요, 자연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해 중에서 자연수만을 답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